테마와 차트를 공략하는 타이밍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승준의 나우 이승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시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테마주 살아날 그런 조짐이 아직도 안 보이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장의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2,000포인트를 훌쩍 넘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발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지수의 약세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지수의 어떤 위치보다 국내 지수가 조금 약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관의 좀 매수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한 것이 그 영향이 좀 있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용 부담이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다 보니까 투심이 아직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아우러져가지고 지금의 어떤 약세 국면에 흐름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테마주가 살아날 조짐은 안 보이나요? 오늘장 흐름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19일이었죠. 19일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테마주에 대한 어떤 단기 이상 과열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테마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에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코스닥의 어떤 그 지수 저점이, 제가 예상을 했던 그런 구간대에서 지금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면은, 테마주들도 개별 재료들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빠른 반등세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보겠습니다. 테마나우 송도. 자, 테마나우에서 오늘 움직이는 쪽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송도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조금 이슈를 약간 앞두고, 그런 종목들을 잡아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주들에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접근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이쪽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20일에 바로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인천 송도에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이 유치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국이 이제 송도에서 유치가 됐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위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녹색 기후 쪽,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시장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지 않겠냐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실까요? 네. 증시 측면에서는 또 이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적 효과는 매년 한 3,8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만 놓고 보면은 연간 한 1,900억 원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은 3,800억 원 정도 경제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주 인원이 계속 상주하는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가 되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회의가 연간 한 120회 정도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약간 외국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인원도 한 수천 명 정도로 좀 계산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국제회의가 연간 120회 정도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컨벤션과, 그리고 포상 여행이라든지, 이런 네. 상품들을 묶여가지고 하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좀, 발전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지금 송도 유치 있기 전에도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산업 발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애초에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에서도 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된다, 몇 조다, 뭐 해도 사실 피부로 이렇게 잘 안 와닿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수혜주 위주의 아주 강한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송도 같은 경우는 어떨지,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앞으로의 시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을 바라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 단발성은 일단 재료가 일단 한 번에 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스 산업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부동산 뭐 본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송도에 위치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뭐 어느 정도의 뭐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 영향력은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를 무리해서 하시거나 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네.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오늘 상한가 먼저 들어가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 좀 분할로 수익을 실현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종목들 좀 보게 되면요. 제가 네. 종목들 정리된 자료를 좀 보내드렸는데 일단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이쪽 관련주들은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해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뭐 한솔 홈데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권 리스 산업에 뛰어들었던 것이 이제 이건 그룹이거든요. 이건 산업과 그리고 이건 창호 뭐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솔 네. 홈데코 그리고 이건 산업, 이건 창호가 오늘 나란히 상한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중국 기업 중에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SM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최근에 양음양 패턴을 바닥권에서 잘 그려주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들 종목들의 위치는 다 매물대에서 상한가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이들 중에 예를 들어 한 종목이라도 상한가가 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소 장중에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들 종목 외에도 지금 뭐 후성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뭐 재생 쪽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약하게 가는 종목들은 오늘 갭이 크게 떠가지고 음봉 주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이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약간 대장주군들의 매수 전략, 상한가 매수 전략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말고도 지금 뭐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에코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신재생 쪽에서 역시 관련도가 높은 종목으로 구분이 되면서 오늘 지금 상한가 부근대에서 위치해 있는데 오늘 역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물대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것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워낙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분할로 좀 수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해도 한 3,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지금 부동산 관련주들 몇 종목만 좀 짚어드리자면요. 네. 이건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데 원래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오면 부동산 관련주들이 제법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분산이 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뭐 코텍 같은 경우가 송도 공장이 약 한 1천억 정도 규모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총이 지금 한 1,600억대 아직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총 대비해서 한 70%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한진중공업 역시 이제 송도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인천에 이제 인천 송도에 토지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역시 휴니드 같은 종목도 송도에 본사 위치해 있고 약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약 8,200여 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총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이런 종목들로서, 오늘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구분이 좀 됩니다. 예. 이 정도로만 볼까요?
네, 뭐 마이스 산업은 뭐 시공테크 같은 종목이 보통 이제 좀 되고, 또 이제 뭐 여행 관련주,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뭐 호텔 숙박 이런 쪽도 이제 관련주로 좀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GTX 같은 경우도 좀 GTX 도입에 이 시점이 좀 빨라진다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구분이 되고 있지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 진입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승준 전문가가 준비해준 이 관련주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테마나우 송도였는데요.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송도에 유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탄소 배출권 쪽인데요. 이쪽에 상한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시세 차익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주로서는 여러 가지 섹터가 나왔었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 전기차, 또 송도 부동산 수혜주, 마이스 산업, GTX 건설 쪽으로 섹터를 분류해봤습니다.